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을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올해를 좀 마무리해야 할 시점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좀 시장이 다소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또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개별 이슈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위주로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장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2023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마무리하는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마무리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주도할 섹터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박셀바이오 vs GI 이노베이션 들고 왔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나름 선방을 하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음봉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종목 변동성 심한 제약바이오 섹터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내에서도 CXL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네오셈 vs TLB 들고 왔는데 지난주에 시장을 좀 견조하게 지켜줬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장에선 좀 매물 출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은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래서 CXL 쪽으로 오늘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될지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 시점에서 모두 다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어떤 쪽이 좀 더 매수 우위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MLCC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네온테크 vs 아바텍 들고 왔는데 내년부터 AI 스마트폰 본격적으로 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MLCC 관련주들 전장 부품 쪽을 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가의 흐름이 막 엄청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매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매집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에이징랜드 vs ID 테크놀로지 들고 왔는데 최근에 대만에서도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업체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고가 부근까지 달성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죠. 두 종목 모두 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6%,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7%가량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ASIC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될 거다. 이로 인해서 이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IP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봤던 8개의 종목 내에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의 남자라 불리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모두 다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요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 반전에 좀 성공을 한 듯 보여집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0.7%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올해도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은 AI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관련 종목도 AI 관련 테마만 붙으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좀 기약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PC 지표 발표가 났어요. 연준이 CPI보다 더 신뢰하는 PC 지표가 둔화되면서 중장기적인 인플레는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고요. 연준이 그토록 바라던 연착륙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오늘 좀 주춤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거의 양봉 부근, 네. 강보합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주춤하다가 저는 후반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이 배당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내일 배당락 전에 금일 배당 받기 위한 물량이 오후쯤에 몰려서 좀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 내년에 이제 기억해야 될 시점인데 내년 1월이죠. CES 2040과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쪽 맞춰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 평균 지수 상승보다 월등히 좀 앞서서 두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AI 반도체 쪽은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이 반도체랑 이제 바이오 쪽 섹터 쪽으로 장 초반부터 좀 몰렸었고요. 연말까지는 뉴스플로우 따라서 개별 이슈 종목들로 강하게 급등락이 좀 이루어질 거라 좀 느긋하게 잡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하락폭이 좀 깊었던 생각보다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모아갈 시점이고요. 급등락되는 종목들은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언제든지 제가 뉴스 따라서 움직일 만한 종목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손 빠르신 분들은 연말까지 배트 좀 짧게 잡고 단타 종목도 따라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최근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더라면 여러분들은 하이스트 AI봇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AI봇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여러분들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린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말아 올린 종목을 우리 AI봇은 미리 포착을 했습니다. 수급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AI봇이 발빠르게 포착을 했는데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렸거든요. 미리 포착 했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런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을 우리 AI봇은 미리미리 포착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AI봇이 오늘 포착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 일단 원익큐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 말아 올린 종목까지 또 포착을 하니까. 네, 원익큐브는 금일 상한가를 말려 올렸지만 네. 이미 지난주부터 두각을 많이 보였었고요. AI 차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서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 시노펙스라든지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 이미 체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21일도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스나 한국전자인증, 그러니까 당일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이제 수급이 좀 달라붙다 보니까 꼽다 보니까 손만 빠르신 분들은 이제 포착가가 나오잖아요. 네. 포착가 이하에서만 분할로 진입하신다면 당일 3에서 5% 이상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그냥 편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3분에서 5분 안에 매매가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노란톡방에서도 뉴스가 뜨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시간대를 제가 포착해서 지난주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빠르면 30초에서 3분 안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만큼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개별 이슈, 개별 장세라고 하잖아요. 네. 개별 장세가 강한 만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야 어차피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포착되는 종목을 실시간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AI봇 네.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포착되는 종목 그냥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따라가 주셔도 되는데 그게 힘들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저점에서 움직이기 전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몰리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그냥 일정 따라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일정 방법입니다. 매매. 네.
말씀드렸듯이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CS2040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네. 이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여유 있게 한 달 전부터 그냥 잡아 놓으시고 재료가 나오기 전에 보통 이제 세론이라고 하잖아요. 재료 소멸로 급락하기 전에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버티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1월 달도 아마 개별 장세가 꽤 길게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내년 4, 5월 달 2분기 정도부터는 지수조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최대한 1분기 산타랠리가 끝나기 전까지 종목들 최대한 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 저점에서 노려보는 타이밍.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펀더멘탈 시장 그럼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얘기하시고 네. 또 CS2024 얘기하시면 이쪽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1월 초중순까지는 아직 유효하고요. 네. 어차피 재료 소멸로 끝나고 나면 다음 네. 테마가 돌아올 거라 저는 다음 테마를 좀 미리 잡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 장까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좀 주도할 만한 거는 일단은 CS2024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년에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네.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좀 우리는 뉴스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그냥 중간중간 매일매일 네. 제가 이슈되는 종목이나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다 알려드리고요. 뭐 이미 재료 소멸이 된다면 그 나머지 그 다음 네. 주도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미리 알려주시는 알려드리고 건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한 두세 달 전부터 네.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을 계속 맞아요. 강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재차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한다면 내년에도 따끈한 수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제가 7, 8월 달 그리고 올해 초였을 네. 거예요. 텐베거를 제가 올 초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노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AI나 아니면 올해 뭐 삼성의 M&A라든지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1월부터 텐베거 종목으로 좀 알려드렸었고 네.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가을에는 정태주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DTN 시아로 같은 경우도 제가 4,000원, 5,000원대 강조드렸던 부분이 지금 네. 13,000원대까지 또 올라와 있어서 내년 초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반도체 아직 움직이지 않은 네. AI 스마트폰 관련해서 온디바이스나 CX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눌림목에 잡거나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한다면 내년 초에도 따뜻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건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여러 번 강조드리듯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지만 노란톡방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내년에 주도할 차기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CS2024 관련해서 혹은 JP모건 관련해서 이런 종목을 보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전장용 이쪽까지 카메라 모듈 쪽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방송 도중에 나는 다 까먹은 것 같다, 적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내년에 한번 수익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전략까지 확실하게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잖아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AI 봇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AI 봇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한가 말아 올린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받는 섹터들 모두 다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꼭 이 AI 봇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도 원탑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없이 그와 관련 없이 종목만 받아보면 되죠. 자, 일단 그래서 원탑 종목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박셀바이오 vs GI 이노베이션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JP 모건 네. 컨퍼런스 쪽에 일단 초청을 공식 초청을 받은 GI 이노베이션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확실히 일정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쪽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두 것 종목 같아요. 모두 면역 항암제 관련 네. 테마고요. 시총도 다 비슷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총이 비슷한 덩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좀 붙여놨는데 박셀바이오가 고점 대비해서 워낙 큰 하락폭을 좀 겪었어요. 바닥권에서 계속 마음이 좀 쓰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좀 주말이었죠. 좀 재밌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유아용 유모차보다 반려동물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 아, 네, 그만큼 저출산 시대. 네. 예,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그쵸. 굉장히 시장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면역 이제 보조 관련해서 음. 이번에 새로 출시가 나온 만큼 눈이 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일정으로 봤을 때는 GI 이노베이션 쪽이 상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의 한 2조 6천억 가까운 기술 이전을 이미 터뜨렸고요. 네. 향후 한 4, 5년 안에 5건의 기술 이전을 추가적으로 터뜨릴 거다라는 야심찬 포부가 있는 만큼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 공식 초청을 받았고 면역항암제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만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추세를 이제 최근에 돌파를 좀 했더라고요. 차트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네. 최근에 저점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세선을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1차 익절가 부근에서 오늘 윗꼬리를 달고 살짝 말아 올렸지만 아직 추세선 하단 23,000원대를 지지받으면 3차 익절가 적어도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3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미 추세선을 뚫었고 저항대를 다 뚫었다 보니까 이제 위의 저항대가 이제 3만 원밖에 안 보이거든요. 3만 원 저항대까지는 강하게 한번 달려줄 수 있다. 그래도 한 달 안에. 왜냐하면 제가 11월 7일 방송에 제가 바이오 섹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그 당시 제가 레고캠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를 네. 정말 몇 달 만에 한번 제약 바이오주로 가지고 네. 왔었어요. 그래서 JP 모건 컨퍼런스 전에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음.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17억 달 불후에 네. 기술 이전을 하나 크게 터뜨렸다고요. 장 초반에 24%까지 급등 나왔다가 눌렀는데 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43,000원대에서 음. 제가 안내드렸거든요. 네. 종가로 잡으셔라. 6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들 말을 안 들었네요. 네, JP 모건 컨퍼런스 전에 제가 좀 길게 네. 제가 노란 톡방에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팔라고 해도 팔지 말라. 오. 네, 팔라고 해도 기술 이전 전까지는 팔지 말라. 네. 근데 오늘 터뜨리더라고요. 아. 좀 아쉽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한 30% 이상 넘게 2달 동안 상승이 나왔었는데 GI 이노베이션은 저는 지금 잡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손절선이 한 2만 지금 1,500원대 있는데 네. 오늘 2만 지금 4,4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만 3,000원대 초반대는 한번 눌러주면 진입을 한번 큰 비중 말고 내년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까지 한 2, 3주 정도 가지고 계실 거면 23,000원대 초반대에서 발을 한번 슬쩍 담궈보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오늘 손은 제가 GI 이노베이션 들어드렸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박셀바이오가 만약에 끌고 가실 거면 계속 박셀바이오에 마음이 가요. 아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뭐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둘 다 시총도 비슷하고 네. 같은 테마지만 이 오. 반려동물 관련 이제 또 시장이 애묘인이 되셨기 굉장히 때문에. 좀 커지고 네. 저도 이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충격적인 부분이 유아용 유모차보다 네. 반려동물 유모차가 많이 팔렸다는 그쵸.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지금 현대인들이 아이보다는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많이 쪽으로. 키운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 테마는 앞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끌고 가실 분들은 박셀바이오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GI 이노베이션을 택하셨습니다. 일정이 있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공식 초청을 받은 이 종목을 택했는데 일정 매매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나쁘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최근 저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추세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바로 잡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눌렸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종목으로 오늘장에서는 픽했지만 박셀바이오 또한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또한 지금 뭐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타점 한번 알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일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의 타점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 하이스트 AI 봇을 스스로 혼자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일단 하이스트 AI 봇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렸던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이 미리 이 하이스트 AI 봇이 포착을 했고요. 또 전장에서도 올라갔었던 종목들 모두 다 포착을 했습니다.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리미리 다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나도 이런 좋은 하이스트 AI 봇 미리미리 한번 혼자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올해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올해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시간은 약 2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내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이스트 AI 봇도 이용하시고 전문가님의 또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빛이 나고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핫한 테마 내에서 들고 왔는데 CXL 관련주 네오셈 vs TLB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일단 CXL을 들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온디바이스 HBA 워낙 핫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일 좀 뒤늦게 터졌던 분이 CXL인데 맞아요. 삼성전자에서 HBA만 한 발 좀 늦었습니다. 하이닉스한테 한 방 좀 맞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CXL 쪽으로 선두를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 좀 폭발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이 네오셈일 거예요. 네. 지지난주 한번 강하게 좀 말아 올렸었는데 네오셈뿐만 아니라 뭐 TLB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여러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엑시콘이라는 종목도 12월 1일 날 노란톡방에서 한번 추천을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다가 거의 월 후반 정도 네. 돼서 제가 진입가 대비해서 64%까지 음. 올라가는 걸 지난주 금요일 날 봤었거든요. 네. 아쉬움이 좀 많았었는데 네오셈도 차트만 봤을 때는 신고점 영역으로 이미 돌파가 됐어요. 그렇죠.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어우. 네, 뭐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잡는 거는 힘들죠. 사실 어렵죠. 많은 네, 분들이 어렵죠. 어렵게 왜냐면 생각을 하죠. TLB도 차트 보시면 52주 신고가 부근이라 네. 두 종목 모두 최근 들어서 열심히 좀 달리고 있는 종목이지만 만약에 눌러준다면 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 곳은 네오셈입니다. 두 종목 중에 일단 만약에 우리가 가려면 대장을 또 따라잡아야 된다. 이 눌림에서 마인드인가요? 잡아야 된다면 TL보다 네오셈을 눌림을 기다리겠다. 네. 근데 뭐 눌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새로운 뭐 CXL 종목들 아직 저점에서 부각받지 않은 종목들 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처음에 부각됐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노란톡방의 후발주자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렸어요. 네오셈이 먼저 튀고 난 다음에 네. 뒤따라 갈 수 있는 종목들 네.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장중에 15% 20% 전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늦게 좀 폭발했던 엑시콘 같은 경우도 12월 1일 날 제가 진입 가격 알려드렸던 것보다 60% 이상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근데 찾아보면 아직까지도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서 좀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좀 전에 한번 대결을 했었잖아요. 박셀바이오도 제가 차트를 좀 못 보여준 게 아쉽지만 노란톡방에서 제가 어차피 계속 좀 보여드릴 거고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 섹터 쪽으로 가장 수급이 좀 몰렸고 부각을 받았던 애들이 HLB거든요. 맞아요. 네, 리보세라리비에 이제 후속적으로 병용 임상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보를 잇자면 이제 뭐 초반에 펩토론 같이 당뇨
쪽으로 굉장히 그러다가 큰 이제는 종목들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 네. 그다음에 뭐 큐리안테라든지 큐로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각을 받았는데 반도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HBM 관련해서 올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아직 식지 않고 있죠. 네. 뭐 그러면 AI 반도체 CXL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네오센처럼 이렇게 상승폭이 키우고 네. 신고점 영역에 도달됐을 때 따라잡는 건 물론 가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수가 눌러줬을 때, 지수가 좀 눌릴 때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가장 또 크게 눌려지게 돼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깊은 종목들 보시면 10월, 11월 달에 두각을 나타냈던 정치 테마 우선주 종목들이 하락폭이 가장 깊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앵커님이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수가 좋든 나쁘든 네. 가는 종목은 있지만 그렇죠. 지수가 나쁠 때는 네. 웬만하면 쉬어가는 게 최선이다. 왜냐면 2,400개 중에 올라가는 게 400개밖에 없고 떨어지는 게 2,000개면 그 400개 안에서 올라가는 걸 고르는 확률보다는 네. 그냥 좀 1,500개, 쉬어가서. 2,000개가 네.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음. 선별하는 게 베스트다 보니까 지수에 가장 좀 민감하게 투자자분들은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그쵸. 좋겠어요. 항상 뭐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이든 잡아야 된다는 강박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일단은 사야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일단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뭔가 일단 내 계좌에 예수금 있으면 네, 계속 네. 있어야 돼요. 있으면 사야 됩니다. 종목으로 꽉 채워주는 네. 걸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는 뭐 노란톡방에서 항상 강조드려요. 현금화보다는 종목으로 줄 네. 세우기가 지수가 빠질 때는 지켜보는 게 현금하는 게 최선이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금씩 저점에 있는 종목들 분할해서 매수를 하자. 이 얘기를 여러 번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도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네. 눌림목 지금 제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 네네네. 네, 지금은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잘 보이지 네. 않습니다. 적어도 5,500원 이하는 내려와야지만 분할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적어도 5,500원 이하는 눌러줘야 진입할 거고 한참 기다렸다가 저는 정말 진입하고 싶은 구간대는 한 4,700~800원 정도 네네. 내려온다면 발을 한번 슬쩍 담궈보고 싶거든요, 분할로. 근데 네. 5,500원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말라. 네, 괜히 뭐 6,000원대, 7,000원대 고쯤에 상투 잡아서 그렇죠. 예,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높게 잡은 데가 어떡하냐. 저도 사실 답변이 네. 썩 만만찮아요. 정리하라는 거 외에는 그렇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버티면 올라는 갈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버티는 게 개화잖아요. 답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개화하는 테마다 보니까 버티면 올라가죠. 근데 그 버티는 시간 그리고 얼마만큼 MDD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락폭을 네. 과연 투자자분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냐 없냐 이걸 던졌을 때는 저점에서 다른 올라갈 만한 종목이 네. 많은데 굳이 이 종목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핫한 테마라고 불리는 새롭게 등장한 CXL 관련주 두 종목을 드렸는데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장인 네오셈을 픽하셨는데 지금 잡을 만한 자리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잡기보다는 좀 많이 눌렸을 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이런 종목을 잡기보다는 나머지 CXL 테마 안에서 우리가 가지 못한 후발주를 좀 찾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과연 이렇게 CXL 테마 내에서 아직은 좀 빛을 발하지 못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일단 함께할 수 있는 방에 오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시간이 약 2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지만 올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내년 2024년까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MLCC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MLCC 하면 원래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삼성전기. 아, 맞아요. 근데 그다음에 그 뭐 종목이 없더라고요. 사막 콘덴서 네. 이 종목은 둘 다 공룡처럼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은 맞아요. 천천히 움직이고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어. 그만큼 좀 빨리 갈 만한 종목, 엉덩이가 비교적 가벼운 가벼운 종목들로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좀 더 엉덩이가 가벼운 쪽을 택하자면 네온테크예요. 아, 좀 더 가볍다. 네, 아바텍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엉덩이가 좀 무겁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아바텍 차트가 이게 월봉이거든요. 보시면 2021년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고점이 27,500원 부근. 2021년 그래도 10월 이후로 네. 한 번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만 보더라도 박스권에서 좀 기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지금 살짝 깨졌어요. 다시 한번 15,000원 위로 안착되기 전까지는 아반텍은 잠시 관심에서 좀 벗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 네온테크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네온테크가 사실 MLCC보다 유명한 게 네. 드론 관련 테마거든요. UAM 쪽, 네. 한때는 UAM 대장이었어요. 그쵸. 근데 MLCC도 묻지 못하는 이유가 최근 삼성과 애플 내년에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CS 2040 이후로 2024. 네, 2024 네, 네, 네. 이후로 AI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붙을 부분이라 AI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 네. MLCC의 수요가 올해부터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얘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매출과 영업이익에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3분기 흑자로 좀 돌아섰어요. 네. 매출과 영업이익도 이제 본 궤도에 좀 돌아섰고 차트만 보더라도 나중에 차트는 제가 노란 톡방에 시간 되실 때 한 번 더 네네네. 보여드릴 거지만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다 보니까 네온테크를 눈여겨 보시는 게 조만간에 한번 좀 강하게 왜냐면 오. MLCC가 됐든 네. 드론이 됐든 UAM 쪽이 됐든 UAM 뭐가 쪽이 됐든 뭐가 간에 됐든 이슈가 이제 한 번 나올 때가 됐다. 특히 모빌리티 쪽이 네.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관련 섹터가 가지를 좀 못하고 그쵸.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모빌리티 쪽 섹터 중에서도 도시명 쪽 UAM 쪽에 눈여겨 보시면 테마는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린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안 간다면 네. UAM 쪽과 로봇 관련 섹터가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 돌아올 때가 된 섹터가 이제 UAM 쪽과 로봇 섹터 쪽이더라고요. 이 두 섹터 쪽에 대장격으로 되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 1월 중으로는 한 번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MLCC 관련주 사실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나 사막 콘덴서를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너무 무거워서 좀 움직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쪽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더 가벼운 네온테크를 택하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엮일 수 있는 재료가 더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UAM 테마 이렇게 큰 쪽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어느 쪽에서라도 이슈가 나온다면 터질 만한 그런 구멍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나도 좀 가볍지만 갈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이 하이스트 AI 봇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하이스트 AI 봇이 정말로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우리에게 알려드리는데 발 빠르고 나는 무조건 한번 매일매일 매수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AI 봇을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에서 상한가 말아올린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 우리 하이스트 AI 봇이 또 포착을 해서 우리에게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 외에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 텍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장에서도 우리 하이스트 AI 봇이 이미지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등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것만 이용하셔도 혼자서 매매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또 의견까지 같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훨씬 투자를 할 때 좀 더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나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이스트 AI 봇도 한번
한번 이용해보고 싶고 이렇게 가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이 정말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내년에 또 올지도 모르는데 또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함께 하셔서 내년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가셔야 되는데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에서 이용해 볼 수 있는 하이스택 AI 봇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물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네 번째 마지막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오늘장에서 뭐 시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굉장히 요즘 잘 나가고 그니까요. 있고요. 내년 아마 초에 가장 먼저 개요할 반도체 섹터는 HBM일 거예요. 워낙 뭐 엔비디아 쪽으로 수요가 폭발적이고 그만큼 가장 먼저 개화를 할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였잖아요. 작년 올해 8, 9월부터 HBM은 먼저 움직였었고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CXL인데 가장 좀 늦게 움직일 부분이 저는 이 디자인하우스 쪽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에 좀 움직일 부분이 선반영 받는다면 올해 초에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만 AD 테크놀로지하고 에이징 랜드 중에 대장을 뽑는다면 AD 테크놀로지가 디자인하우스 국내 1위가 맞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주봉을 지금 보고 있는데 추세 상단에 지금 3만 한 4, 5천 원 부근에 위치를 이미 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사실 무리겠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장 이제 금요일장에서 우리 하이스트 AI봇이 이미 포착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포착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하게 또 한번 장 초반에 말아 올렸었는데 저는 기다렸다 추세 하단 한 2만 한 8천 원 부근에 오면 다시 한번 좀 모아가고 싶기도 하고요. 작년 2021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힘든 기간이 2년간 겪었거든요. 주봉으로 보시면 쭉 밑거름을 타다가 올해 2월 달에 제가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방송에서 한번 강조를 좀 드렸어요. 그중에서 대장은 AD 테크놀로지다. 근데 올 2월 달에 한 16,000원대에서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는데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2배 정도 가까이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올해 뭐 2배가 굉장히 좀 100%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비하면 오른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HBM 쪽으로 가장 뭐 대장격은 한비반도체잖아요. 근데 한비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HBM 쪽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항상 좀 가벼운 종목들을 제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 AD 테크놀로지를 잡는 건 좀 무리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제 눌림을 강하게 온다면 AD 테크놀로지를 연말 내년까지 좀 긴 호흡으로 모아가시는 건 괜찮고요. 에이징랜드도 최근에 너무 흐름이 좀 괜찮았었어요. TSMC의 유일한 국내 이제 협력사고 신규 상장주 종목이지만 최근에 두각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았던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픽을 안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한 달 이제 상장 이후 한 달 뒤에 보통 6개월 뒤에 보유예수 물량이 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보유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는 그 물량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17일 거의 증시 이제 입성을 했잖아요. 11월 13일. 그러면 한 달 지나서 이제 12월 13일 한 달 물량은 지금 대부분 소화했고요. 6개월 물량이 아직 남았어요. 대부분 보유예수 물량이 6개월 물량이 많더라고요. 그럼 내년 5월이잖아요. 내년 5월까지는 아직은 그러면 유효하다. 5월 전에 이제 보통 보유예수 물량 풀리기 전에 한 달, 보통 2주 전부터 저는 물량을 던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 전에 이미 한 달이나 아니면 뭐 2주 전부터 물량을 계속 내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년 4월 달, 3월 말일까지는 에이징랜드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차트 고점,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부분이라 눌러주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44,000원 이하 때까지는 에이징랜드도 한번 눌러준다. 오늘 12%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전고점인 신고점이죠. 59,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은 다시 눌러줄 거라 4만 원대 초반대, 초중반까지 눌러줄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셔라. 지금 굳이 잡아서 전고점 돌파하고 갈 수는 있지만 괜히 또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하기도 좀 애매한 구간대거든요. 지금은. 지금 잡기보다는
둘 다 둘 다 좀 네,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기다리는 타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두 종목 모두 어떤 종목이 먼저 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눌러주면 이 종목 원하는 저희가 진입하고 싶은 가격대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진입은 투자자의 네. 선택이시지만 그쵸? 제가 강하게 좀 이제 접근하라고 네. 알려드리는 종목 그리고 매수 사인을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끝까지 매매,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사인 다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알려드리는 타점 맞춰서 네.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지난주 원탑 혹시 기억나세요, 앵커님? 지난주 원탑이요? 어떤 종목이었죠?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뭐 3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4일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제가 종가 만약에 베팅을 했으면 오늘 고점 대비하니까 10% 정도 장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데도 네. 불구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노란톡방에서 제가 타점은 따로 알려드리겠다. 네. 종가로 진입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서 제가 네. 대놓고 매수 사인을 못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지난주 방송에 제가 이미지스라든지 네. 종가로 대놓고 그쵸, 또 사라고 힌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드렸어요. 이미지스는 거의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20% 네.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잡아도 된다고 대놓고 알려드리는 종목은 그냥 뭐 부담 없이 커피값을 생각하고 근데 이 종목 오늘은 사실 방송 중에 좀 대놓고 얘기한 종목이 없는 것 오늘 같은데. 없습니다. 네. 그만큼 연말이다 보니까 이미 올라갈 종목들은 장 초반에 이미 올라갔고요. 개별 이슈 종목들이 워낙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장 후반에서는 그렇게 따라잡고 싶은 종목들이 오늘은 보이지 네. 않더라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종가 베팅보다는 시초가 베팅을 많이 좀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시초가 종목을 제가 이틀 동안 계속 알려드릴 거라 시초가에 알려드리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일단 업계 1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를 택하셨는데요. 이 종목,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가권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눌림에서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눌리는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종목들 눌렸을 때 한번 일정한 부근에서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이런 종목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었었던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장 종가에서 베팅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오늘까지 거진 10% 이상의 수익률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 좀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목들의 타점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됩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올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내년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마지막은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GI 이노베이션을 제가 오늘 픽을 좀 했지만 박셀바이오 쪽으로 눈이 좀 더 간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수급을 시장에서 좀 많이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내년 MSCI 편입되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HLB도 최근 들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JP모건 컨퍼런스 전까지는 바이오 섹터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가 한때는 20만 원 넘게 고점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0% 정도 하락폭이 좀 깊었던 만큼 박셀바이오 바닥권에서는 한번 분할로 진입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일 원탑 종목은 오늘 자회사 9일 엔지니어링을 발판으로 해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재무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줄였고요. 바이오,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지만 산업용 드론과 MLCC 커터 등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섹터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OLED, 아까 잘 말씀드린 이 9일 엔진이 자회사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 테마라 OLED 그리고 MLCC, 드론 4개 섹터에 같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돌려 말하면 섹터가 지금 여러 개 있는 만큼 하나 섹터에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 문어발처럼 사업만 이제 확장해 놓으면 괜찮냐. 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연속 적자면 걱정을 좀 할 필요가 네. 있지만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 턴 어라운드를 했던 만큼 아마 내년 초에 저는 드론 관련해서 수주권이 하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MLCC 관련해서도 내년 초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도 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MLCC 성수기, 업황 반등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AI 스마트폰 개화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잡아도 전혀 늦지 않다.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미끄럼틀을 많이 탔어요. 작년 거의 한 4, 5월 달 드론 이슈를 크게 받았을 때 6,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토 슬라이딩을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거의 뭐 2년 가까이 지금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눌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올해 최저점이 2,200원 부근.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점이 2,200원 부근인데 지금 2,500원에 랭킹이 되어 있다. 지금 잡고 2,200원 손절로 놓고 그냥 분할로 매수만 하셔도 이 2,2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위에 지금 제가 저항대를 이렇게 쓱 그어놨는데 3,000원만 돌파해주면 위에 매물대가 비어 있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좀 압축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손절가가 지금 한 2,300원에 랭크해 있지만 저는 손절가는 한 2,200원 정도 루즈하게 놓고 지금 1차 매수, 오늘 종가는 아니면 내일 시초가로 1차 매수하고요. 네. 2,300원 초반대 오면 2차 매수로 물량을 좀 더 모아주신 다음에 요 3차 익절가 한 3,100원에서 200원 돌파까지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은 3,750원 전 고점이죠. 4,000원 부근을 돌파될 때까지 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네. 잡고 진입하시면 지금 금일이 좋은 타점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원탑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종가 베팅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진입하라고 사인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 1차 진입 그리고 조금 더 눌러주면 2차 매수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이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8개 종목 내에 있는데 일단 테마가 여러 개죠. 반도체, OLED, 그리고 MLCC, 드론 이렇게 4가지 섹터를 모두 다 겸비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차트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종가에 1차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려주시고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